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갑자기 뭔가에 달려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2021년 외국판 지식인인 쿼라에는 이러한 질문이 등록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가 붕괴된다면 가난한 중국인인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 이 질문에 답을 달아줬습니다. 기자 출신이자 중국 관영 매체 언론의 편집장이 답변을 달아줬는데요. 이 답변이 꽤 흥미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평범한 중국인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난한 중국인으로 분류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가난한 중국 국민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고 현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직업 기술이 없거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라면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서구 언론 매체의 헛소리를 듣는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들의 눈에는 중국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달래야 한다면 중국은 당장 내일 붕괴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여전히 최고이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녀의 답변에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절대로 붕괴할 수 없으며 중국인이라면 절대로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서민들이 서로가 가진 것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중국인들의 절반이 4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 시점 중국은 야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의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중국에서 중국식 영유한 쇼핑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어느 집에서 내놓은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갑니다. 영상 좌측 상단을 보시면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몰려들더니 마치 싸울 듯이 몰려듭니다. 여기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이 물건들의 주인입니다. 물건 주인이 아무리 말려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 중에 제사 음식을 강탈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중언절이라 불리는 중국의 풍습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있는 문화인데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을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묘를 다 끝내고 곳곳에 음식을 뿌리며 고수레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중간에 난입해서 제사 음식과 물품들을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경우에도 중국처럼 제사 중에 난입해서 음식을 가져가다 보니 문을 잠가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마저도 제사를 지낸다는 소문이 나면 미리 음식을 가져가려고 몰려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제사상입니다. 이미 문 밖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깟 음식 몇 조각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난리를 보고 있으니 제사상 차리려다가 제사상 박숟가락만 더 늘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공항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老板娘，你这样谁受得了啊？这个事是谁呀？吃饭了没？我要吃雪糕，应该还是你吧？可不可以拍？不可以。我要吃雪糕。 이 여성은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 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 남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매출은 늘었으며 SNS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신고로 공안이 출동하였습니다. 공안은 그녀의 옷차림이 중국 사회 기준으로 풍속을 해친다며 경고를 하였고 그녀는 티셔츠에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신고를 지속해 결국에는 가게를 닫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더우인 계정에 신경을 밝혔습니다. 我是陆家庄超市的老板娘，
这件事情，然后出现了之后，经常有人过来欺负我，然后刚刚还有一群人在外面，然后还打了我，好多人在我门口，然后给我拍我的视频，然后拍完之后就到处上传各个软件、各个社交平台。 방금 전 영상을 설명해드리자면 최근 중국에는 자영업을 하는 중국 여성들이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의상을 입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 주인도 그 영업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 방식의 최대 단점은 인근의 다른 상점에서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방식을 채택한 상점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매출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모습은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거리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점 날 것 그대로가 돼가고 있는 중국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줄까요? 저는 여자입니다만 사실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마트에 팔근육과 복근이 멋진 주인이 있으면 물 한 병이라도 사서 구경할 겁니다. 이 물건들은 원래 제사를 마친 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집주인 가족이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러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목발을 짚고 아주 천천히 이동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할머니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사실인가요? 가짜 아닌가요? 아무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이럴 리 없다. 이것들은 모두 사전에 모의한 외국인들이 강탈한 것이다. 현지인들은 무엇도 강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중국의 풍습입니다. 평소에 다른 집들이 바치는 물건들은 괜찮았어. 그런데 7월 중순쯤 바친 물건들은 날씨 탓인지 맛이 좀 변했다. 중국의 인터넷 여론의 대부분이 외부 세력에 의해 함락된 듯하다. 요즘 확실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긴 해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와서 빼앗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나라 형편이 나빠져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힌다. 이상하게 요즘 중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상대에 대한 악의가 왜 이렇게 강한지, 왜 남을 괴롭히면서 신나하는지 모르겠다. 영상을 보니 가게에서 남녀가 나와서 막으며 뺏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져간다. 게다가 위안마오도 태우지 않고 예배도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뺏어가는 게 말이 되나? 요즘 온라인 쇼핑에서 인기 있는 재판매 방식 아닌가요? 중국 하층민들은 서로에게 사과하라고만 요구하고 본인들은 깨끗한 척을 한다. 앞서 소개해드린 반응 중에 하나처럼 저렇게 강탈해 간 물건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재판매를 하는 경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소식을 제외하고도 최근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이 수십 건입니다. 오래전 과거의 중국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현재 중국에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중국 경제 하락 속도에 맞춰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인들분들은 반드시 본토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중국을 방문해 경험했던 황당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스타 중에 황양티엔티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한국식 이름인 황양천이라 부르겠습니다. 황양천은 현재 18살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리지만 4살부터 중국 전통 무용을 배웠으며 이듬해부터는 재즈 댄스부터 현대 무용까지 익히면서 모델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런 그녀가 본격적으로 카메라 앞에 선 것은 2017년 공주전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드라마로 2017 웨이보 TV 영향력 시상식 연간 드라마왕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는데요. 이후로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사극 작품만을 하며 중국 국민 배우의 길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사진 한 장으로 연예계 퇴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년식을 맞이한 그녀는 평소보다 멋지게 차려입고 셀카를 찍어서 본인 SNS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이 드레스는 온라인에서 샀어요. 반 친구들과 함께 드레스를 골라서 산 건 처음이에요. 엄마께는 귀걸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만 보면 성년식을 맞이해서 신난 여느 여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가 귀에 착용한 귀걸이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해당 귀걸이가 고가의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해당 제품이 어느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며 230만 위안, 한화로 약 4억 4,3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중국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녀가 빠른 속도로 성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화로도 4억 원이 넘는 귀걸이를 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계속된 검색을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지방의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과 함께 2013년 지진 이후 지진 복구 사업에 입찰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중국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엄청난 외부 입찰을 받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자본금 500만 위안, 한화 약 9억 6,500만 원의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 온라인은 말 그대로 화가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4일도 지나지 않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8岁女演员带230万耳环引热议，致敬的导火索是她晒出了成人礼自拍，照片里元气少女配华丽耳饰，结果被眼尖的网友扒出耳环疑似某英国顶奢品牌同款，公价高达230万。这价格一曝光，这评论区直接炸开锅了，谁会花100万买一对耳环呢？有网友爆料，他父亲是四川公务员，还负责招投标工作，公职人员家属戴100万耳环，这瓜瞬间从娱乐圈，但是反转来得比电视剧还快。媒体证实，他父亲已经辞职8年，下海经商，其家庭收入和原单位无关。尽管如此，网友们依然议论纷纷，有说耳环可能是高仿。当然了，我们也不能完全说网友是仇富，监督明星言行本是公众的合理权利，但是拿着放大镜断章取义，仅凭只言片语就给人定罪，这不是监督，恐怕易变为网络暴力。未经证实的信息可能是商人的刀，不妨多给真相一点时间，毕竟网络断案判的不是真相。 중국 관영 매체 양쯔뉴스에 의하면 기자가 직접 민정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당시 입찰을 받은 인물이 황양천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사진에 등장한 귀걸이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모조품이었던 것입니다. 황양천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귀걸이는 모조품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진품 브랜드의 가품 증명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렇듯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슈가 허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유명인이 온라인에서 부를 과시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경제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진핑 정부가 강조해온 핵심 사회경제 정책 목표 중 하나가 공동부유일 정도니 말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부를 공개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중국의 수많은 신생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부를 자랑했다가 SNS 계정이 삭제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공안에 출석하여 압박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几个炫富账号被封禁的背后的秘密，号称星河湾7套房、王红全星，还有天天豪车豪宅、巴黎纽约的那个博公子啊，他是个男的啊。还有呢，就是把鲍鱼当饭吃的邓青，宣称自己4万块钱买了个裤衩，所以1周之内，你看这几个典型就都没了。那么为什么上边要封这些炫富账号呢？为什么？因为炫富的未必是真富，而且大概率可能就是包装出来的。你看今年有很多网红被封号了。 全是炫富的网红。中国有200万人是顶级富豪的，中国有2亿人是中产源泉，但他们现在过得特别不好。还有10亿人是普通老百姓，是普通人民群众。中国有8亿人连飞机都没坐过，有6亿人连省都没有出过。中国有6亿人的月收入不超过2000块。这个时候你还在网上鼓吹我是富豪，这个时候整个社会会乱掉的。大家说对不对呀？ 실제로 최근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를 과시한 유명인들의 SNS 계정이 정부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이후에도 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것이 중국인입니다. 과거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상하이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중국 부자들이 자신들의 슈퍼카를 끌고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일본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급여를 펼쳐놓고 자랑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고가 귀걸이 사건을 두고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가짜 보석인데 왜 굴절되어 반짝이는 걸까요? 진짜 보석만이 빛의 굴절을 통해 반짝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를 과시하는 행동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15위안짜리 밀크티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이 인터넷에 와서 주목을 받고 그걸로 자연스럽게 수익화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될 테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을 과시하지 말라고 교육할 것 같습니다. 200만 위안이 있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런데 부자들은 200만 위안을 뒤에 쉽게 걸 수 있다. 빅뱅의 밥값이 내 월급 3개월치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휴대폰을 이용해 생방송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낮에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만 밤에는 선풍기를 3단 기어로 켭니다. 누군가 200만 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사고 싶다면 그의 가족은 최소한 수천만 위안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하는 중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부도 죄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2개씩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산 휴대폰인 화웨이나 샤오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애국 배우로 유명한 오경의 경우에도 갈라쇼에서 아이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다가 들켜서 욕을 먹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과거 언젠가 먹은 맛있는 음식을 또 먹고 싶어합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